안녕하세요. 공학 일반 2일차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학의 의미와 특징, 공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글을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한 학생이 노트에 대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김땡땡 학생 고맙습니다. 노트는 그날 날짜를 쓰고 그날에 쓰는 여러분들의 짤막한 일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트 정리도 공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사람의 뇌는 특정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특정 내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분위기와 환경을 함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좋아하던 친구라던가 그 노래에 얽힌 사연 등을 함께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특정 장소나 향기, 날씨, 분위기 등을 떠올리면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의식 중에 지나가다가 또는 운전하다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그 노래를 좋아했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뇌공학이나 심리공학을 살펴보면 사람한테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학습을 위한 노트를 정리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나 그날의 분위기, 일기를 그런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를 볼 때 노트의 내용을 읽기 전에 그날 쓸 일기만 봐도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기억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기 마련인데요. 선생님이 소개해준 방법대로 노트를 정리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학습을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아닌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도 공학적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도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무꾼은 하루 종일 힘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고 나이가 지긋한 나무꾼은 짬짬이 쉬면서 나무를 베었어요. 저녁이 돼서 베놓은 나무를 이제 비교하던 젊은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나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의 나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젊은 나무꾼이 궁금해서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노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알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네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도끼질을 했지만 나는 잠시 쉴 때 무뎌진 도끼 날을 갈았다네. 노인의 지혜는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학이에요. 이 다음부터 이 젊은 나무꾼은 이전과 같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도끼질만 했을까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은 그때 갓난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그 후에 태어났죠.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최초 4강의 영광을 얻었는데 그 감독이 바로 네덜란드 국적의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정신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경기 초반에 골을 먹으면 끝날 때까지 상대편한테 끌려다니고 경기 초반에 조금 잘한다 싶으면 후반에 골을 다량으로 먹고 그런데 히딩크는 이전 감독들과 달리 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순간 달리기, 오래 달리기 등으로 근력을 측정하고 산소량 등을 측정해서 선수 개개인마다 능력치들을 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맞춤형 훈련 방법을 적용했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당시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을 문제 삼는 감독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에 처음 부임해서 선수들의 특성을 살피고는 우리가 줄곧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정신력, 기술이 아닌 체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계속해서 체력 훈련만 실시했고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 2001년 5월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맞붙게 됐죠. 그때 프랑스와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프랑스한테 5대 0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과 축구계는 난리가 났었죠. 어렵게 모시고 온 감독이라고 했는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훈련이 아닌 체력 훈련뿐이고 이래서는 월드컵 개최국이 초반에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면서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히딩크 감독의 경질설이 돌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다느니 한국을 잘 모르는 감독이 들어왔다느니 그때 히딩크는 언론이나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죽지 마라. 지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기량이 향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축구는 이겨야 제맛이라면서 항상 약한 팀과 붙었고 그 승리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히딩크는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의 주변에 따른 질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감독들도 부단한 노력은 했지만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힘이나 돈이 있는 후견자가 추천하는 선수를 선발했던 음성적인 문화를 깨뜨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해결 방법을 히딩크는 우리나라 축구에 적용한 거죠. 히딩크 감독 부임 후 1년 6개월 뒤에 우리나라 축구는 사상 최초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썼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학입니다. 공학은 오지선다형의 질문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공학이 아니고 다양한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찾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실천학문입니다. 관찰을 통해 문제 발견하는 것이 공학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공학의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 또는 여러분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학을 배우는 이유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공학입니다. 히딩크 감독처럼 실패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고 그 안에서 성공의 씨앗을 찾아서 꿈을 꾸고 계속 실천하는 것이 공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석기 시대부터 우리의 공학이 발달하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변해가는 과정도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첫 번째 수행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평가 방법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공학의 학습, 공학의 역사 학습을 마친 이후에 6차 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